영화 위대한 개첩이라는 게 있죠. 스콧 피처제랄드 소설이고요. 미국의 전간기에 있어서 그때 이제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사회에 있었던 거품의 시대를 다룹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개첩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경도 없는데 크게 출세해서 옛날 연인이 살던 집 앞에 큰 저택을 구해가지고 매일 파티를 하죠. 결국 그 사람의 말로는 사랑도 이루지 못했고 비참하게 죽었고 그 저택에는 거미줄만 쳐지는 식으로 끝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첩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정상인 방법으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횡행하던 밀거래, 즉 술을 밀거래하다든지 불법으로 돈을 갱단과 연계되어서 벌었던 걸로 추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한국의 경제나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제는 제조업이라든지 또 제조업의 바탕을 둔 서비스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황을 띠게 되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또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제 전체의 캐파가 크기가 커져가는 그 속에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호황을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실물 경제는 완전히 엄동설한처럼 얼어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그런 부분만 호황이 지속된다 하면 이건 완전히 본바탕과 파생본의 사이가 너무나 괴리된 겁니다. 그럼 이 괴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품은 커질 거고 본바탕에서 멀어진 원본이 아닌 가짜 파생본은 그 파생본의 가치를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에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집 한 채 가격일 때 튤립이 왜 집 한 채 가격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죠. 단지 보기에 이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 한 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저게 도대체 먹지도 못하고 별 용도도 없는데 저게 저 가치가 있을 게 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튤립 가격이 폭락해서 나중에는 무 한 짝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일본의 버블 붕괴도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밀레니움을 전후한 닷컴 버블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도 한국의 97년의 외환위기도 전부 알고 보면 그런 거품 때문에 생긴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뭐 돈도 없는 사람이 헛소리하나 이렇게 비난하겠지만은 일본의 큰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현금 비중을 높였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정희는 한화로 88조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2,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경제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 생각해서 최악에 대비해서 올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했다. 그가 생각하는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키며 시작된 금융위기의 그런 형태처럼 한 사건이 세계 경제에 촉매제가 되어서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더불어서 세계 3대 투자왕으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요. 이 사람 로저스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회장이죠. 보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경제 위기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가 발견한 위기의 징조, 시그널과 그리고 근거, 대처법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2019년부터 지난 2008년의 일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해 왔다. 그 위기가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다. 사실 경제 위기는 그 전부터 발생할 조짐을 보여왔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어디선가 곧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 짐 로저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87년에 미국의 주식이 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거는 천민밀 영화에도 나오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IT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대부분 대폭락을 예측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위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신호 다수가 나타나서 그것이 위기로 전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짐 로저스 회장이 그 책에 소개한 크게 두 가지의 위기의 신호는요. 첫 번째로는 재정 악화다. 2008년 금융위기에 수조 원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쓰고 있다. 이게 뭐 각국이 다 그랬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빚을 졌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백기사 역할을 했던 중국도 이제 부채가 급증한 상태다. 누가 나서서 백기사 역할을 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또 다른 위기 신호는 버블이라는 거예요. 거품. 과거 세계 위기 당시에 주가 폭락, 기업 도산, 대량 실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상승을 했던 공통적 현상이 있었다. 이건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이로 인한 가짜 호황과 날마다 경신되는 사상 최고 가격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미쳐서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로저스 회장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버블의 대표적인 국가다. 이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잃을 시기가 왔다. 한국에는 최근에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거품이 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최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잘 올라타면 성공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위기에 올라타는 것은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 몇 명이고요. 대부분은 이 위기에서 죽죠.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시킨 글로벌 경제 호황이 끝나고 거품이 사그러들면 이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잘 피해가 있다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 이럽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부분은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공감대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이런 지수들이 연일 신고가고 한국의 코스피, 일본, 대만도 상승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이제 짐 로저스가 또 다르게 합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정시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거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 될 거다. 미국의 제레미 그랜덤이라고 GMO 최고 경영자는 현재 시장에 멜트업, 거품이 녹아오르는 그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랬고요. 피터 부커바라고 버리클리 투자 자문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투자 심리는 2000년 초 닷컴 버블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격앙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이후에 미국은 15.4, 한국은 21.5 제일 크게 올랐어요. 일본은 16.7, 중국은 4.6%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핑크빛 애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품의 끝자락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코로나와 관계된 바이오주들이
설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 가계빚이 사상 최대의 폭증이다, 금융위기 경보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11월 가계부채가 18조가 더 늘었어요. 정가율이 7.9%로 연초에 2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이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9월 달에 11%, 10월 달에 13.5%, 11월 달에 18.3%가 늘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지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니까 오히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행태가 지금 부채질이 되고 있고, 가계 신용대출이 한 달 새 7.6%가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자 일단 받고 보자고 가수요까지 생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닥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 외에 코로나 생활대출도 지금 코로나로 수입이 사라진 사람들이 빚을 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전가율이 2달째 7%예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 사람들 전부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상당수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지금 중단해도 이런 정도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은행의 그 신용대출 중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요, 상권 자체가 완전히 도심에 다 무너져서 그림자만 비춰도 손님인 줄 마중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은 이 정도로 악화됐는데 대출은 저렇게 난무하고 빚은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거품이 꺼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